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대한항공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2,150원에 30%요. 네, 32,150원에 30%.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한 2달 된 것 같아요. 아, 2달 정도요? 한 달? 아,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멘토님, 아까 이제 뭐 중장 기록도 볼만한 것들도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단기간엔 좀 안 좋을지라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중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일 것 같다라는 건 맞는데요. 가격이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중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을 사는 게 목적은 아니고 네. 결국 싸게 싸게 사서 사야죠. 네.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갈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대한항공이 15,000원대부터 지금 30,000원대까지가 논스톱으로 이번 올해 한 번에 다 올라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올라가야 될 주가가 단기적으로 다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올라왔는가. 일단 뭐 실적이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뭐 항공업계 쪽이 여행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큰일 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물류로 얘들이 조금 이렇게 숨통을 돌려서 또 이 실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서 좋은 흐름을 뭐 예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저는 그것도 역시 단기 호재인 것뿐인 거지 장기적인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결국 비싼 가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가져갔을 때 답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지금 27,000원이나 이제 25,000원짜리가 저점 자리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체계 개선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변수들을 조금 기억을 한번 해볼 때 죄송합니다. 지금 뭐 걸려가지고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때 25,000원대에서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오거나 변수 때문에 주가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챙긴다는 느낌보다는 변수에 놀아나면서 시세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자리 투자하지 마세요. 네, 이런 자리는 우리가 시끄럽기만 시끄러울 뿐 대응을 못하게 되면 물리고 대응을 잘하게 되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실력이 없다면은 계속 이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저는 적극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25,000원짜리까지 내려가더라도 큰 문제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빠졌을 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빠졌을 때 비중을 늘려버려도 되는데 지금 비중이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지수가 안 밀린다고 한다면 29,000원에 딱 맞고 이렇게 반등 나와서 단기 반등 나와서 한 3만 원 초입부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그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애초에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대한항공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저희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건설요. 네, 현대건설 매수가 비중은요? 51,000원에 10%. 네, 51,0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많이 아무래도 빠졌어요. 지난주, 그죠? 금요일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멘토님 갑자기 지난주에 저도 이제 장 마감에 이렇게 차트를 보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길래 이거 왜 이래 싶었더니 그 영업 이익이 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근데 리포트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현대건설은 다 좋게 보더라고요. 이거 일회성 비용이니까 괜찮다. 수주 실적은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수익권에 있으시기도 하고 조금 네. 더 가져가 볼까요? 저는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은 팔아요. 그래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차트들을 보면 항상 깨끗하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은 뭐 보조지표도 많이 쓰고 하시는데 저는 보면 차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뭘 보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뭘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표현하기에 속된 말로 인간지표라고 불러요. 예, 근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사람이 심리를 읽고 그 사람들과 반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다. 그럼 그 리포트 좋은 걸 본 사람들은 이걸 뭐 하려고 할까요? 사려고 하죠. 사려고 하겠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팔려고 하나? 아니요, 좋은 게 나왔으니까 더 들고 있는 가져가려고 사람들 더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매도 물량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리포트를 보질 않는데 리포트를 보고 현혹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있을 정보력이 수도 좀 부족하거나 또는 뭐 뉴스를 많이 보시거나 네.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참고하다 보니까 뉴스를 찾아보니까 좋다는 이야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주로 뉴스와 그런 리포트들에 현혹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리포트에서 좋은 말 나오면 실력 없는 사람들은 갖고 가거나 삽니다. 네. 그럼 우리가 왜 뭐 한다고 사요? 무조건 주식은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좋은 말이 나왔으면 저는 무조건 팔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보는 네. 지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리포트가 좋게 나왔다고 한다면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개인들 투자자들 지금 못 팝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면서 지금 또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었으니까 돌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좋을 것이다. 왜 좋을 거면 자기들 인생을 다 걸어보고 그냥 회사 건물 다 팔아서 사지 그래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내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거 반대로 했을 때 욕을 많이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아니 현대건설 지금 추세가 너무 좋고 이렇게 우상향 쭉쭉 가고 있고 조정 조금 들어갔는데 이걸 팔아라고 하다니 쟤는 실력이 없어라고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제가 말하는 거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나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근데 저는 제가 욕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 사람이 주식의 이치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면은 그 종목은 안 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는 뭔가 좋다고 소문난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당연히 어떤 자리일까요? 현대건설 지금 나쁜 상황인가요? 좋은 상황인가요? 실적을 봐도 좋고 차트를 봐도 좋고 리포트까지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수익이 났음에도 안 판 이유가 더 좋을까 봐였을 거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떨어지고 주가가 쭉쭉 밀려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는 이유는 결국 다시 올라갈까 봐 아닙니까? 그죠? 시청자님?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안 팔잖아요. 그죠? 수익을 챙겨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제가 방금 내년까지 말씀드렸던 가야 내용이에요. 수익을 챙겨야 될지 팔아야 될지 저에게 상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노하우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리포트가 네. 좋은 게 나오면 다 팔아버린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거 안 들고 갑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거 6만 원대까지 밖에 안 갈 거다. 6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항 지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면은 버겁다. 더 이상 가기 힘들다라고 조언을 여러 번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6만 원대에 매도하시고 그 전까지 그냥 계속 매도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들고 갈 이유가 별로 없는 자리니까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건설을 추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추천하는 걸 보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거다.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모두가 한 입을 모아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 네. 이거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다들 현대건설 아직까지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시청자님은 생각을 조금 바꿔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역발상 투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떠한 지표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심리상 이런 자리는 주가의 변동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더 크게 가기 힘들고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몰려서 상담 전화가 올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향후 한 6개월 동안 보세요. 상담 이거 엄청나게 올 거예요. 현대건설.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53,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역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때 네. 욕심내지 마시고 55,000원대부터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53,000원이 지지가 안 된다면 그냥 아유 내가 수익을 못 챙긴 게 화근이었다. 아유 내 실수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다 정리해버리시는 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 매매 방법을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건설 도와드렸습니다. 멘토님 같은 경우는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 그때 본인의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지금 M게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네, 11,800원에 100%. 네, 11,800원에 100%. 이 종목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M게임도 사실 뭐 많이 올라온 종목이긴 해요. 그죠? 심지어 지금 100%를 들고 있으신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진짜 이제 방송에서 제일 싫어하는 비중이 100%예요. 위험하죠. 저는 지금 거의 한 8년 동안 방송하면서 100% 비중을 들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그냥 과감 없는 그냥 완전 난도질을 해버리거든요. 네. 멘트로 그냥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 게 어우. 100% 주식을 산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아. 어디 가서 상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확신이 있을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0% 샀는데 누구 말을 믿어요? 내가 100%다 샀다는 말을 결국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올인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올인한 상태에서 두렵다는 것은 비중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비중 100% 들어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나 이게 나의 절호의 찬스고 내 인생을 정말 걸어봐도 되겠다 싶은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엔게임, 저는 잘 모르지만 시청자님이 뭔가 대단한 뉴스라던가 엔게임 회장하고 친해가지고 엔게임 회장이 뭐 어떤 뉴스를 알려줘가지고 100% 다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확신이 필요한데 비중이 100% 들어갔는데 상담을 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저는 비중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그냥 한 달 조금 더 돼가요. 네. 한 달 조금 안 되신 분이 이렇게 엔게임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주가가 엄청 급등되어 있는 자리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3, 4천 원대 있던 기업이 지금 12,000대까지 3배 올라왔습니다. 이미. 예.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지난 작년 3, 4년, 20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1년 지금 이 M게임이 상장된 이후로요. 2010년 이후로는 10,0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근 8년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수익 중이란 말이거든요. 그죠? 예. 다 수익 중인데 지금 뭐 하고 싶을까요? 다들 그냥 들고 가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수익을 내고 싶지 않을까요? 예. 네, 수익 내고 싶은 자리에 왜 비싸게 사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비중 100%나 들어갔다는 말을 제일 어리석은 행동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중이 정말 잘못됐어요. 이런 자리는 비중 100%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점에서 이 기업은 정말 되겠다 싶을 때 비중을 천천히 늘려나가는 게 비중을 늘리기 제일 좋은 전략이고요. 이런 자리들은 비중을 이렇게 한 번에 늘리는 것은 그냥 도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만 원으로 10,000원 못 버는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도 1억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서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건 단기 투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차트를 보았을 때는 11,000원짜리가 지금 최근에 단기 저점이라고 불러요. 이런 자리를. 지금 차트 보니까 어때요? 제가 까만 선 2개 걸어놨는데 아래쪽 자리가 11,000원짜리입니다. 보이세요? 예. 저 자리를 맞으니까 얘가 올라가죠. 그죠? 예. 11,000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기가 무너진다는 말은 11,000원을 지킴에 성공했다는 건가요? 실패했다는 건가요? 실패했으니까 무너지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럼 11,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손절하는 건가요가 아니라 기준이에요. 기준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뒤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1,000원 무너지면 무조건 손절할 거야 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11,000원 자리가 저는 저항 지지에서 지지 라인으로 체크가 되니까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고 11,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게 싫어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청자님의 결정이니까 존중합니다. 그게 싫으시면은 그냥 8,000원이나 7,0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만 가야 됩니다. 언젠가 본전이 오겠지라고 10년이고 20년이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예. 11,000원 지지가 된다면은 그냥 단기 이렇게 상승 나올 때 본전 이상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 한 3% 수익 내고 나오세요. 크게 수익 내지 마시고 3%면 됩니다. 3% 수익 내고 그냥 나오시길 추천드리고 11,000원 무너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